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자꾸 기운이 없으시진 않나요? 계단을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꼭 잡게 되고,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땐 저절로 아이고 소리가 새어나오고, 그러면서도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단백질 부족 때문에 생기는 근육 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에서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이태우 의사라고 합니다. 올해 70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을 지켜가며 일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비밀 덕분입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똑같이 70을 넘겼는데 어떤 분은 여전히 정정하게 산책을 다니시고 어떤 분은 60 중반부터 이곳저곳 아프다고 병원을 찾으세요. 그 차이가 뭘까 곰곰이 살펴보면 결국 근육이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지탱해주고 대사율을 유지시켜주며 면역력의 바탕이 돼줍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빠르게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들고 60세를 넘기면 그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1년에 3%씩 사라집니다. 10년이면 30% 가까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전 같지 않다, 기운이 없다 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첫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쉽게 찌고 늘 피곤해져요. 둘째, 균형이 무너져서 사소한 넘어짐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셋째, 면역력이 약해져서 작은 감기에도 회복이 더뎌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줄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다시 근육이 더 줄어드는 거죠.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버거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지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백질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나는 매일 계란 먹어요. 고기도 자주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말 그걸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똑같이 계란 한 개를 먹어도 20대는 육즙을 온전히 흡수하지만 60대는 그 절반도 못 챙깁니다. 결국 같은 양을 먹어도 내 몸에 들어오는 건 절반 이하라는 얘기죠. 그럼 단순히 2배, 3배로 먹으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위와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하고 먹는다 해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요. 결국 똑똑하게 먹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계란보다 훨씬 강력한 단백질 원천들입니다. 바로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그리고 시금치와 버섯 같은 채소들이죠.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음식들이 사실은 계란 12개에 맞먹는 단백질 창고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잠시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까요? 올해 72이신 박순떡 어르신,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랑 놀아주기도 힘드셨어요. 계단 오르기도 버겁고 장 보러 가도 중간에 앉아 쉬어야 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단백질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한 달 뒤에는 무릎 통증이 줄고 2달 뒤엔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셨습니다. 3달 후엔 손주들과 술래잡기까지 하셨어요. 심지어 가족들과 등산을 다녀오셨죠. 이 모든 변화가 바로 단백질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년 이맘때 손주 손잡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나. 계단을 가뿐하게 오르는 나.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나. 이 모든 게 단백질 하나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단백질 보물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태. 백지에 무려 75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계란 12개 분량이에요.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보물은 바로 그 건더기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여러분, 두부가 얼마나 소중한 단백질 창고인지 아셨나요?
두부 한 모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계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계란보다도 저렴하죠. 한 달 내내 먹어도 부담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냉장고만 열면 늘 있는 두부가 사실은 가성비 최고의 단백질 식품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두부는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갱년기 이후 뼈가 약해지기 쉬운 여성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소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기가 잘 안 넘어가고 소화도 힘들죠. 그런데 두부는 이미 부드럽게 가공된 상태라서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고기는 질겨서 씹기도 어렵고 소화 효소도 많이 필요하지만 두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두부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활 속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는 두부를 쪄서 따뜻하게 드세요. 점심에는 두부조림으로 반찬을 챙기시고 저녁에는 된장국에 두부를 넣으시면 됩니다. 간식으로는 순두부도 좋아요. 단, 단단한 모두부가 순두부보다 단백질이 3배 이상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부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의외일 겁니다.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이 작은 콩이 사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삶은 병아리콩 백지에는 단백질이 20g나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혹시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 23일에 한 번씩만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병아리콩을 먹고 나서 매일 시원하게 볼일을 보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요. 병아리콩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고 오후 내내 피곤한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인데 병아리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아요. 병아리콩을 준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번에 1kg 정도 사서 반나절 물에 불렸다가 압력솥에 삶아두세요. 삶은 뒤엔 한 컵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실 수 있습니다. 냉동에도 3개월은 거뜬히 갑니다. 밥 지을 때 넣어도 되고 샐러드에 뿌려도 좋고 믹서에 갈아서 두유처럼 드셔도 좋아요. 죽으로 끓이면 속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다만 처음 드실 때는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하루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보물은 들깨입니다. 여러분, 나물 무칠 때 넣는 그 들깨가 사실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들깨는 단백질 함량도 높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관 속 기름때를 씻어내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해요. 또한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깜빡깜빡하는 증상을 완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볶은 들깨를 가루로 만들어 나물에 넣으면 고소하면서도 영양이 배가 됩니다. 특히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아이들도 잘 먹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들깨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백지에 550칼로리가 넘으니 많이 드시면 오히려 체중 관리에 안 좋아요. 하루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들깨는 쉽게 상하기 때문에 볶은 뒤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신선한 들깨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나지만 상한 들깨는 쓴맛이 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보물은 바로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채소에 단백질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금치와 버섯은 채소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시금치 3컵에 단백질이 2g, 버섯 백지에 단백질이 3g 정도 들어있습니다. 양은 적어 보이지만 칼로리가 낮아서 많이 드셔도 부담이 없어요. 게다가 비타민, 칼슘, 철분 같은 보조 영양소가 풍부해서 단백질 대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리죠. 특히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풍부하고 느타리버섯은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아요. 이제 5가지 보물을 다 살펴봤습니다.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와 버섯.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계란 10개씩 억지로 드시지 않고도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알아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앞에서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 버섯까지 5가지 단백질 보물들을 말씀드렸죠. 이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타이밍과 조합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알고 계셔도 그냥 아무 때나 드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고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의 과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대충 넘기고 점심, 저녁에 몰아서 드시죠. 그런데 우리 몸은 한 번에 단백질을 많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한 끼에 최대 2030지 정도가 한계예요. 그 이상 먹으면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니 단백질은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나누어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이 중요해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아침 단백질이 들어가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조합의 마법입니다. 단백질은 혼자만으로는 완벽하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전환됩니다. 또 현미, 통밀 같은 통곡물과 같이 먹으면 아미노산 조합이 보완되어 더 완전한 단백질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도 중요합니다. 들기름, 참기름 같은 좋은 지방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발효식품도 빼놓을 수 없어요. 김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은 장을 건강하게 해 단백질 흡수를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해요. 단백질 식사와 함께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또 술도 단백질 합성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면 알코올 분해 능력도 약해지니 단백질과 술은 절대 함께하지 마세요. 짠 음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단백질 대사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라면, 인스턴트 음식은 가급적 피하세요. 이제 여러분께 현실적인 식단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황태 미역국과 두부 반찬, 병아리콩을 곁들여 보세요. 이것만 해도 2530지의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현미밥과 된장국, 들깨 나물을 함께 드세요. 15지 정도의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저녁에는 계란찜과 채소나물, 버섯볶음을 드시면 됩니다. 또 20지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오죠. 간식으론 삶은 병아리콩 한 줌이나 두유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6070지,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무리 없이 챙길 수 있어요. 여기에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운동과 물이에요. 단백질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으로 가지 못해요. 걱정 마세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게 아닙니다. 하루 30분 가볍게 산책만 하셔도 됩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 걷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또 스트레칭, 가벼운 스쿼트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 8잔, 조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 계단 오르며 숨차지 않고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달리기를 하고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한 나 자신. 병원비 줄이고 활력 넘치게 사는 나. 이 모든 게 사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황태 한 줄, 두부 반모, 병아리콩 한 줌, 들깨 한 스푼, 그리고 시금치와 버섯 반찬 하나.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이게 여러분의 근육과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넘겼던 기력 저하, 사실은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감소 등의 신호일 수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먹던 음식들, 조금만 달리 활용하면 된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부터 어떤 음식 하나를 바꿔보실 건가요? 황태국을 끓이실 건가요? 두부 반찬을 챙기실 건가요? 아니면 병아리콩을 삶아보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가? 그 숨겨진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충제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